현존하는 차 중에서 이 정도 옵션, 더군다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2,068만 원이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K3가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저는 2021년형 4월에 출시를 했죠. 더 뉴 K3 안에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반떼 CN7하고 폭스바겐 제타 리뷰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먼저 보시고 이 편을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모델은 제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트렌디 트림에 이제 보통 리뷰들은 다 풀옵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K3만큼은 풀옵션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풀옵션 가면 2,500만, 2,600만 원 넘어가니까 중간 트림이나 중하이 트림에서 적당히 한 옵션으로 타협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렌트카 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을 가격 대비 꽤 괜찮게 해놨어요. 트렌디 트림 1,700만원대의 트렌디 트림에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게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요겁니다. 요거 버튼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나오죠. 다음 편 주행편에서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데 얘네는 차선 이탈 경고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고는 차선을 넘어갔을 때 경고를 해주는 거고, 차선 이탈 방지는 차선 유지 기능인 거죠. 그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붙으면 반자율 주행이 되는 거죠. 100만원짜리 그 옵션이 들어가 있고 12.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100 얼마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뭐 못 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요거 옵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풀 오토 에어컨, 온도만 맞춰놓으면 풍량 조절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 공기청정기도 되는 듀얼 존의 풀 오토 에어컨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옵션을 해서 제가 가격표를 보니까 2,068만 원이더라고요.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사실 현존하는 차 중에서 경차 빼고 이 정도 option, 더군다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2,068만 원이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K3가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더 싼 차가 있나요? 최근에 나온 뭐 캐스퍼라든가 뭐 이런 경차들도 사실 옵션을 넣게 되면 거의 막 1,8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68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 정도 사양이라고 그러면 일단 옵션 대비 가격은 훌륭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뭐 이제 경쟁 모델인 아반떼도 1,900만 원짜리 모던 트림에다가 스마트 뭐 내비게이션 정도 넣고, 그다음에 스마트 센스라고 하죠.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딱 넣으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160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아반떼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비슷한 옵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K3가 뭐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100만 원 정도는 같은 비슷한 옵션 구성을 했을 때 더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리뷰를 계속 하면서 그 과연 100만 원 싼 거 대비 파워트레인은 비슷할 거고, 이제 플랫폼의 문제라든가 세팅의 문제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는 다음 편을 보셔야죠. 다음 편에 계속 나오니까. 자, 이번 편에서는 이제 요 2,060만 원의 가격에 이제 실내 사양과 옵션 사양들을 좀 골고루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없고 시동이 켜집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이게 굉장히 2,068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보면 칼라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돼 있어요. 요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의 버튼이 한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10개의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총 20개의 버튼이 지금 핸들에 있어요. 요게 이제 메뉴 구성을 바꿔주는 버튼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메뉴 구성을 일단 바꾸고 위아래로 내려서 그 메뉴의 세부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정보, 속도계, 주행 정보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이제 방향이 여기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아래 버튼으로 스마트 크루즈의 세팅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걸 길게 누르면 리밋이 된대요. 리미트 기능은 최대 속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범위,
그러니까 3단계 정도 거리를 뛸 거냐 1단계로 가까이 붙일 거냐를 세팅해 줄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선 유지 기능 버튼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주로 주행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는 뭐 음성 누르니까 여기 메뉴가 있네요. 뭐 기능이. 근데 이제 보니까 몇 개 기능이 없네요. 주로 쓰는 게 이제 뭐 음악을 튼다거나 뭐 전화를 한다는 거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전화 통화, 볼륨 조절, 그 다음에 다음 곡 가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되고요. 오토라이트가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 제가 아반떼 때도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오토 와이퍼 안 됩니다. 수동입니다. 요게 이제 센서일 텐데 빠진 것 같아요. 그 기능은. 그 다음에 오토 상향등 됩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오토 상향등 있으면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등 방식은 주간 전조등만 LED로 돼 있고 실제로 전조등 자체는 할로겐이에요. 뭐 가격이 이제 워낙 저렴한 모델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원터치로 내려가는 운전석만 내려가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원터치로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원터치로 안 됩니다. 역시나 제가 뭐 제타 리뷰 때도 말씀드렸고 아반떼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많이 넣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사실은 좀 놀랐어요. 제가 시즌 1 때 올류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 페이스 리프트 되기 전 모델 2018년형인가요? 그 모델을 리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니터가 조금 작았죠. 근데 그때도 뭐 2,1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뭐 굉장히 구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100 얼마 정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얼마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 되게 좋아요. 이 폰트랑 이런 아이콘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디자인적으로 기능이 되게 좋아요. 기능이 내비게이션 제가 써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기능이 잡기능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에 주행을 할 때 왜 우리가 이제 인터체인지 들어갈 때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우측으로 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우측으로 빠지자마자 양갈래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빠졌는데 왼쪽으로 가면 일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판교란 말이죠.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냐면 빨간 선을 타세요 초록선을 타세요까지 알려줘요. 그거는 진짜 좋네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내비게이션 요거 티맵보다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검색 자체도 보통 이제 이런 순정 내비게이션 문제가 이렇게 저희 회사 이름을 치면 동국빌딩을 쳤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은 안에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아서. 근데 잘 나옵니다. 데이터가 부산에 있는 것까지 싹 나와요. 이렇게 이 동국빌딩이랑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양 자체가 충분한 양을 검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비게이션은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내비게이션들 반응도 느리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반응성도 되게 많이 빠르고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강남 안 살지. DMB 화질 봐. HD야 요즘은 DMB가. 이런 기능은 그 테슬라의 불멍 같은 기능인가요? 데이트 할 때 좋겠네. 한강변에 가서 뷰 좋은 데에서 이런 거 사운드 켜놓고 과연 근데 이걸 쓸까? 뭐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일단 요 내비게이션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비게이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뭐 USB로 음악을 듣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들으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렌트카를 받아서 이걸 다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잡기능이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후속 취침 모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뒤쪽에는 스피커가 안 가고 이제 사운드가 안 가고 앞쪽에만 소리가 간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기능이 많습니다. DMB 미디어 기아 커넥트 뭐 매뉴얼 들어가 있고 IT 강국답게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USB에다가 연결 꽂았고요. 보니까는 안드로이드 오토 되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 볼게요. 되죠. 애플 카플레이 지금 화면 보시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되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죠. 핸드폰 고치대 꽂아갖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순정을 쓰면 좋죠.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엄청난 옵션이죠. 우리 폭스바겐 제타가 안 됐던 전동으로 접힙니다. 옆에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습니다. 옆에 차가 붙으면 삐삐삐 소리와 함께 알려줍니다.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운전 잘 못하시는 초보 운전자들은 굉장히 큰 도움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요 모든 기능이 2,068만 원에 돼 있다.
솔직히 뭐 가격 대비 이 사양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토홀드 됩니다. 2068만원짜리인데 오토홀드 됩니다. 요게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랑 패키지로 묶여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토홀드가 됩니다. 오토홀드라는 게 뭐냐면 정차 중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호대기를 할 때 발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이거 또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없으면 또 발이 아파요. 그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고요. 통풍은 없죠. 통풍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열선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놓는 자리, 이런 자리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밑에도 놓을 수 있죠. 두 개를 놓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 세팅하는 거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오토 에어컨 얘기를 뭐 이제 아반떼는 이제 오토 단계를 3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비슷한 옵션을 세팅을 했을 때 아반떼보다 약 10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완전히 똑같이 세팅하기는 어려운데 반자율 주행 넣고 이런 내비게이션 넣고 비슷한 옵션들을 구성을 했을 때 K3가 1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토 에어컨에서 이제 한 조금 빠졌죠.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빠지지 않았을까? 자, 옵션들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제가 시즌1 때도 말씀드렸지만 K3는요 현대 기아 요 그레이드 준준형급 그레이드는 현대 기아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진짜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생각에는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미끼 상품. 그러니까 2천만원에 반자율 주행이 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옵션표를 보다 보면 욕심이 나서 계속 올라가서 2,500 넘어가니까 이 가격이면 K5 가지, 이렇게 약간 요 상품은 제가 봤을 때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을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 안에 실내 공간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뭐 안에 이제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기존에 있던 아반떼랑 그레이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완전 절대적인 비교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반떼는 풀체인지다 보니까 아반떼가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소재적인 부분도 아반떼가 좀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 자, 실외 디자인은 개치니까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반떼가 더 낫다고 봅니다. 너무 좀 지겨워요. 이 디자인이. 뭐 K5랑도 비슷하고 이 디자인이 좀 약간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저는 나서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된 아반떼 쪽이 전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폭스바겐 제타에서 엄청 제가 이것 때문에 안 산다고 했던 거, 오른발 걸리냐? 오른발 안 걸립니다. 오른발 이쪽이 이렇게 좀 좁게 얘는 만들어놔서 오른발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핸들 밑에 걸리나요? 핸들 밑에 안 걸립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폭스바겐의 치명적인 단점을 K3는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요거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아반떼 때 이슈가 됐었던 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손이 닿느냐, 이 정도 빼야 됩니다. 이 정도. 이쪽에 핸들 박아 있으면 요만큼만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손 도어의 위치가 요 정도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얘도 조금 멀어요. 그죠? 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문을 닫기가. 2068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트림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하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단점, 이걸 뺐어. 등이 없어. 야, 요거 여자친구가 엄청 화냅니다. 이거 등 없으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폭스바겐 때도 말씀드렸던 실내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걸 썼죠. 제타도 마찬가지고. 요거 지금 핸들 보시면 이게 지금 가죽 마감이라고 하죠. 요런 게 안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손에 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할 때 잡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요게 가죽 마감이 안 돼 있으면 좀 느낌 별로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건 가죽 마감을 해주는 게 좋거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뺀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요 가격을 못 맞추죠. 잘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구성들은 어쨌든 다 구비를 하고 있고서 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가격적인 타이어 뭐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반자율 주행이 되는데 2,068만원이야. 그리고 10.25인치의 온갖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풀오토 에어컨도 있고 핵심적인 것들은 다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아반떼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사양에서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아반떼보다 메리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성비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산다면 이 트렌디 트림은 잘 안 사실 거예요. 요 윗등급을 사실 거예요. 요 윗등급을 아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2,200만원, 뭐 2,300만원 선에 그 정도 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트림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만약에 더 고급스러운 뭐 이런 걸로 좀 원한다 그러면은 아반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내 사양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 제가 다음 편에서 승차감 위주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이제 또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